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정님, 대선 이후에 2차 추경 들어갈까요?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또 나올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네, 대선 이후 2차 추경 예고되어 있고요. 50조 원 규모의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추경안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영상을 보실 분들은 소상공인이시겠고요. 또한 대선 이후에 추경이 궁금하신 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자, 시니어를 위한 요약 정리해볼까요? 양 후보,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에 모두 50조 원 이상의 추경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 이제 공약집에 가보면 그 공약집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공약을 안 지키진 않겠죠. 말 그대로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다고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여당만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영상 안 찍거든요. 또한 야당만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논란이 되니까 이런 영상 안 찍습니다. 저는 정치색이 없으니까. 양 후보 모두 여당과 야당의 유력 주자들이 동일한 얘기를 했어요. 대선 끝나고 50조 원 이상 추경 통해서 소상공인 지원을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팩트니까. 자, 그런데 50조 원 이상 추경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어느 정도 느낌인지, 어느 정도 금액인지 아마 안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최근에 받았던 지원금이 뭐죠? 2차 방역 지원금이었죠. 또한 손실보상입니다. 지금 그죠? 4분기 손실보상. 자, 그 금액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게 22년 1월 추경에서 나온 돈이에요. 그래서 총 16조 9천억 원이었습니다. 자, 1월 추경, 사실 1월 추경은 거의 없었거든요. 아무튼 1월 추경을 통해서 손실보상이 한 2조 한 8천억 원 정도가 됐었고요. 2차 방역지원금이 10조 원 정도가 이때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가볼게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차 방역지원금 얼마였죠? 우리 300만 원이었죠? 근데 그 당시에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그게 규모가 10조 원입니다. 자, 손실보상 이게 한 2조 8천억 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50조 원 이상을 추경하겠다고 양 후보 모두 약속을 했거든요. 소상공인 분들에게. 물론 지켜질지는 모르겠습니다.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은 규모 아시겠죠? 이게 어느 정도 큰지. 그래서 제가 비교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300만 원 지원금 받았던 게 10조 원 규모였는데 과연 50조 원 이상의 추경을 통해서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지원금이 나올지 여러분 대충 계산이 되실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시니어를 위해서 요약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시간 되실 분들 이제 조금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 되신 분들만 남아 계시죠? 자, 먼저 좀 디테일하게 볼까요? 소상공인 대책 공약집을 좀 분석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잠깐 볼까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전 보상 방식의 손실보상을 공약을 했다. 그래서 자, 2차 추경 경정 예산 편성하거나 긴급재정 명령권을 통해서 50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내일이 여러분 투표날이죠. 그래서 여당과 야당 이런 거로 저는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냥 공약집에서 소상공인 지원 부분만 갖고 왔어요. 소상공인이 있는 부분만.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뭐다? 이재명 후보도 50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차해서 다른 거 임대료, 인건비, 고정비 탕감 프로젝트 또한 급여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한 신용등급 회복을 위한 신용대사면도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후보 가볼까요? 아참, 또 이럴 수도 있겠다. 왜 이재명 후보가 먼저냐, 윤석열 후보가 왜 나중이냐 이럴 수도 있는데 보통은요, 저희 쪽에서는 여당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거는 관례상 그랬어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 신문을 보더라도 뉴스를 보더라도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먼저 나오는 이유는 그냥 여당이기 때문에 여당 후보기 때문에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치색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윤석열 후보 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선보상 제도를 공약을 했죠. 그래서 지원액의 절반을 먼저 지원하는 선보상 제도를 공약으로 제시를 했고요. 손실보상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서 지원하되 재원은 50조 원 이상의 재정 자금을 확보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양 후보 모두 50조 원 이상 재정 자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 거 여러분 확인하셨죠? 자, 이거 한번 조금 더 팩트 있게 볼까요? 자, 보세요. 요거는 공약집입니다. 이제 국민의힘 공약집인데요. 뭐 대표적으로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세요. 50조 원 이상의 재정 확보해서 나오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소상공인분들한테 이렇게 50조 원 이상의 약속을 한 상태예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거 제가 한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라면 아, 이 정도 규모가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또 계속 볼까요? 뭐 윤석열 후보는 또 국가 임대인 임대료를 3분의 1씩 나누어 부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다 얘기를 했고요. 또한 자영업자의 채무 상황을 악화될 경우 부실 채무를 일괄 매입해 관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손실보상, 그러니까 소상공인 지원은 비슷해요. 예, 같은 얘기거든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뭐 누가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5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확보해서 소상공인들에게 도와주겠다는 거 양 후보 모두 같다는 거를 제가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거를 왜 제가 준비했냐면 오늘 제가 이제 화요일마다 연암수 TV 이제 경제평론가로서 이제 고정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내용이 사실 그 양대 후보의 어떤 정책들 비교였어요. 근데 이제 소상공인 지원을 이제 연구하다가 요 부분만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했던 이제 뉴스거든요. 예, 연암수 TV 아시죠? 우리 여정 패밀리님들은 그래서 뭐 당선 결과 비교 분석하다가 눈에 띄는 부분이 이제는 보여서 소상공인 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50조 원 이상 양 후보 한다니까 그러면 지원 규모가 상당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원 규모가 되게 엄청 높은 거예요. 아까 비교치 드렸죠. 그러니까 50조 원 규모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소상공인 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한방우수님께서 3시간 전에 이런 댓글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해봐라. 그 말씀 듣고 서울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금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주셨는데요. 그냥 저도 이제 기쁘죠, 사실 이러면. 왜 그러냐면 제가 이분께 그런 댓글을 달아들었나 봐요. 뭐 상담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신청해 보시라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한방구수님께서 생각 많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는 소상공인 임차료죠. 지원금 이제 100만 원입니다. 요거는 받았다라고 이제 댓글을 주셨는데 이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코치를 조금 드리면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왜 그러냐면 좀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지원해 보세요라고 하면은 꼭 우리 시니어 분들이라든지 소상공인 분들 좀 하셨으면 좋겠다. 왜 지원금 나오는데 지원금 안 받으면 그렇잖아요. 안 그런가요? 내가 해당자가 아닌가라고 해서 안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를 이번에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지원 되시는데 지원금을 신청 안 하셨던 분들. 그래서 여러분 꼭 제가 코치해 드리는 거 조금 이렇게 귀담아 들으시기를 권유드리겠고요. 그럼 이번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50조 원이래요, 50조 원.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폐업 하셔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물론 이제 폐업이 뭐 본인이 원해서 폐업한 건 아니죠. 우리 소상공인 입장에서 뭐 본인이 원해서 폐업한 건 아닌데 일단은 대선 끝나고 분명히 이제 추경이 얘기가 나올 겁니다. 또 근데 당장은 아닐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인수위가 결정이 된 다음에 사실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5월이잖아요. 5월인데 사실 뭐 그래서 이제 5월에 뭐 추경안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5월 이후입니다. 5월 이후인데 규모가 사실 너무 크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는 폐업을 하게 되면 아시겠지만 폐업자는 지원 자체가 안 됩니다. 손실보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손실보상은 손실보상 공고일 이전 거는 사실 지원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방역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그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폐업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공고일 기준으로 자릅니다. 항상 공고일 기준으로 딱 잘라서 야, 이 전에 이 이후에 폐업한 건 상관없는데, 이 공고일 이후에 폐업한 건 상관없는데 이 공고일 이전에 폐업한 사람은 지원 대상이 안 돼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폐업을 앞두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뭐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폐업을 그쵸, 안타깝죠. 사실 폐업하기 싫어도 폐업하실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은 만약에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사실 이제 좀 더 견뎌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50조 원이라는 규모가 아까도 비교치 들었죠? 예, 상당한 규모거든요. 사실 이게 현실화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대선을 위해서 던진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양당 후보가 50조 이상의 추경은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그것도 온전히 뭐예요? 소상공인을 위한 이라고 얘기를 밝혔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큰 금액이다. 그래서 요거 꼭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다. 그리고 이런 어떤 폐업의 문제 항상 걸리니까 주의하시겠고요. 또 한 가지 뭐가 있을까요? 항상 뭐죠? 소득 기준으로 잘라버리죠. 매출 기준으로 잘라버리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항상 세금 신고는 꼭 하시라. 3월은 뭐예요? 법인세 신고 기간이죠. 법인이신 분들 꼭 신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 안 하신 분들, 우리 소상공인 분들 계시나요? 기한후 신고 꼭 하십시오. 지금이라도 꼭 신고하셔서 여러분 납세 의무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출 자료를 꼭 만들어 주셔야 돼요. 왜? 나중에 이제 추경 들어가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지원금 또 나오면 분명히 이제는 2020년도 쭉 가면은 21년도 매출 자료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세금 신고 안 하신 분들은 이게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안 하신 분들은 꼭 세금 신고를 올바르게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린 거 꼭 지켜주시겠고, 이번에 또 만약에 진행이 된다 그러면 꼭 여러분 받으시기를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소상공인 분들에게 도움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뉴스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 시간상 뉴스에서는 이런 디테일한 얘기 못 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뉴스에서 들으셔야 될 내용을 제가 따로 우리 여정 패밀리님들에게 말씀을 드렸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주시고요. 이제 여정 패밀리 우리 구독자님들 남아 계십시오. 다른 분들은 나가셔도 돼요. 얘기 끝났으니까. 자, 우리 여정 패밀리님들, 우리 구독자님들 남아 계시죠? 자, 마지막 인사 드립니다. 우리 항상 얘기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은 잘 됩니다. 여러분은 잘 되실 거예요. 이젠 장사가요 더 잘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죠. 우리 잘 버티셨습니다. 우리 일상으로의 회복이 된다 그러면 엔데믹이라고 그래요. 그런 거를 일상으로의 회복. 그래서 이런 엔데믹 상황이 되면 좀 더 여러분의 장사하는데 또한 여러분의 사업하는데 좀 더 우호적인 환경이 열리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잘 해오셨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시면 되고요. 좋은 일이 오늘 또 여러분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여러분께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